그날 밤 나는 아내의 휴대폰을 훔쳐보았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충격적이었다. 아이를 캠프로 보낼 준비 끝났어. 고장난 걸 고쳐야지. 그 순간 나는 주먹을 쥐고 그녀의 등을 노려보았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우리 아들을 고장난 물건처럼 취급하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보며 나는 결심했다. 민준아, 아빠가 지킬게. 누구도 너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낼 수 없어. 그날 새벽, 나는 아내의 차 열쇠를 훔쳐들고 집을 나섰다. 서울의 어두운 거리를 달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야. 이건 전쟁의 시작이야. 아내, 혜진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났고 사랑은 뜨거웠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그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였고 나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원이었다. 결혼 후 민준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민준이 6살이 되자 문제가 시작됐다.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선생님은 주의력 결핍이라고 진단했다. 혜진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없어. 완벽해야 해.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나는 반대했다. 민준이는 그냥 아이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그녀가 교화 캠프를 언급한 건 작년 겨울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곳이야. 문제 아들을 고쳐준 데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녀의 눈은 진심이었다. 캠프는 강원도의 산속에 있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들은 끔찍했다. 아이들을 군대식으로 훈련시키고 체벌을 일삼는 곳, 그건 학대야. 내가 소리쳤을 때 혜진은 차갑게 대꾸했다. 학대. 그게 아이를 위한 거지? 내가 너무 약해. 우리의 싸움은 점점 커졌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울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결혼은 끝났어. 하지만 민준을 위해 버텨야 해. 새벽에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다. 민준을 깨우지 않고 안아 들고 들어갔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물었다. 아빠, 어디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여행 갈 거야. 재미있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혜진이 깨어나면 경찰에 신고할 게 뻔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두고 현금을 인출했다. 이건 납치가 아니야? 보호야. 민주는 ADHD 진단을 받았지만 나는 그것이 고장이 아니라고 믿었다. 아이는 창의적이었고 그림을 잘 그렸다. 학교 시스템이 문제였지 민준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혜진의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가 쏟아졌다. 민준 어디 있어? 당장 데려와. 나는 답장했다. 너가 보내려는 그 캠프. 거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는 안 보낼 거야. 그녀의 답은 분노로 가득했다. 내가 뭔데 결정해? 나는 엄마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아이를 물건처럼 보는 사람이? 우리의 관계는 이미 파탄났다. 결혼 10년 만에 우리는 적이 됐다. 민준과 나는 모텔에서 며칠을 보냈다. 아이는 처음엔 재미있어 했지만 곧 엄마를 찾았다. 엄마 왜 안 와? 나는 거짓말했다. 엄마 바빠. 곧 올 거야. 하지만 내 가슴은 찢어졌다. 이게 옳은 일인가? 법적으로 나는 납치범이 될 수 있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대학 동기인 준호가 도와줬다. 형, 위험해. 변호사 알아봐. 그는 나에게 은신처를 소개했다. 강원도 근처의 작은 펜션.
아이러니컬하게도 캠프와 가까운 곳이었다. 펜션에 도착한 날, 민주는 피곤해 보였다. 나는 아이를 재우고 창밖을 봤다. 산맥이 보였다. 저기 어딘가에 그 캠프가 있을 텐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캠프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직 참가자들의 증언, 매일 새벽 달리기, 체벌, 정신적 압박, 한 아이는 자살 시도까지 했다. 혜진은 왜 모를까? 아니, 알면서도 보내려는 건가?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 어머니는 완벽주의자. 혜진은 그 피를 이어받았다. 실패는 용납 안의 그녀의 말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 걸어요. 양육권 주장하세요. 하지만 혜진 쪽이 유리했다. 그녀는 안정된 직장, 나는 불안정한 삶, 게다가 내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으니. 증거 모아요. 캠프의 문제점, 나는 밤새 자료를 모았다. 민주는 내 곁에서 자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 싸움, 이겨야 해, 민준을 위해. 혜진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 데려와. 혜진이 울고 있어. 나는 대꾸했다. 캠프 보내려는 건 어머니 아이디어예요. 그녀는 침묵했다. 가족의 압박.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모든 걸 결정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거야. 민준이 깨어나 물었다. 아빠, 왜 울어?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아빠가 행복해서 거짓말. 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며칠 후, 경찰이 펜션을 찾았다. 나는 민준을 안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아빠, 무서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산길로 달렸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준호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른 은신처로 이동했다. 이번엔 부산의 작은 아파트. 바다가 보이는 곳. 민주는 바다를 보며 웃었다. 아빠, 여기 좋아해.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혜진이 소송을 걸었다. 아동 유괴. 혜진의 변호사는 유명했다. 나의 변호사는 말했다. 증언자가 필요해. 캠프 피해자.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졌다. 한 엄마가 연락 왔다. 우리 아들도 갔어요. 트라우마로 아직도 고통받아요.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캠프에서 아이들은 매일 10시간 훈련, 음식 제한, 고립. 나는 그 엄마를 만나기로 했다. 부산역에서.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캠프 이름은 새로운 시작. 하지만 지옥이에요. 그녀가 보여준 사진, 멍든 아이들의 몸.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 혜진이 왜 모를까요? 그녀는 한숨 쉬었다. 많은 부모가 그래요? 사회 압박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의 성공은 부모의 체면. 실패는 치욕. 집으로 돌아와 민준을 봤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빠, 이건 우리 집이야. 그림 속에 혜진도 있었다. 아이는 아직 엄마를 그리워했다. 나는 속으로 괴로웠다. 이 이혼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텐데. 하지만 캠프가 더 나쁘다. 밤에 민준이 악몽을 꾸었다. 엄마가 나를 버려.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아빠가 있어? 영원히. 혜진의 메시지가 왔다. 민준 목소리 들려줘. 제발. 나는 녹음했다. 민준의 웃는 목소리. 보냈다. 그녀의 답, 데려와. 캠프는 취소할게.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녀의 변호사가 보낸 서류, 양육권 소송. 캠프는 여전한 계획. 나는 화가 났다. 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내 체면을 사랑할 뿐이야. 변호사와 전략을 짰다. 공개하세요. 미디어에 나는 망설였다. 민준의 사생활.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아내가 아이를 교화 캠프로 보내려 해요. 왜 이런 곳이 존재하나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댓글 수백 개. 저도 피해자예요. 캠프 폐쇄하라. 혜진의 회사에서 압박이 왔을 거다. 그녀는 전화했다. 내가 미쳤어? 내 인생 망치려 해? 나는 대꾸했다. 내가 민준 인생 망치려 하잖아. 우리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민준은 그 소리를 듣고 울었다. 나는 아이를 달래며 생각했다. 이건 너무 가혹해.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부산의 밤바다는 차가웠다. 나는 창밖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증언자를 더 모아야 해. 다음 날 또 다른 피해자가 연락 왔다. 이번엔 캠프 전 직원. 퇴사했어요. 양심 때문에 그는 내부 문서를 보냈다. 체벌 지침, 약물 사용. 충격. 나는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걸로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위험했다. 캠프는 큰 로비가 있었다. 정치인 연결. 민준과 산책했다. 바닷가에서. 아이가 물었다. 아빠, 엄마랑 왜 싸워? 나는 솔직히 말했다. 엄마는 내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빠는 내가 그대로 좋아.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아빠 좋아해.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를 위해 뭐든 할게. 혜진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직접. 아파트 문 앞에서. 민준 데려가자. 나는 막았다. 안 돼요. 그녀는 소리쳤다. 내가 아버지 자격 있어. 나는 대답했다. 혜진보다 낫죠. 그녀는 돌아갔다. 하지만 경찰이 올 게 뻔했다. 우리는 다시 이동해야 했다. 이번 은신처는 대구. 친구의 집. 민준은 피곤해 보였다. 아빠, 집에 가고 싶어. 은의 가슴이 아팠다. 이 도망 생활이 아이를 망치고 있어? 하지만 캠프보단 나아. 밤에 나는 자료를 정리했다. 소송 준비. 이 싸움, 길어질 텐데. 법정에서 혜진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민준을 돌려줘. 재판관이 물었다. 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나요? 나는 대답했다. 아내가 아이를 학대 캠프로 보내려 했어요.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증인들이 나왔다. 피해 엄마, 전 직원. 그들의 증언은 강력했다. 캠프에서 아이들이 고통받아요. 혜진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과장입니다. 캠프는 교육시설이에요. 하지만 문서가 증거였다. 재판관은 자료를 봤다. 이건 심각하군요. 혜진은 창백해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울었다. 나는 민준을 생각했다. 아이는 준호 집에 있었다. 안전하게. 재판 중간 휴정 시간에 혜진이 다가왔다. 왜 이렇게 해? 우리 가족이었잖아. 나는 말했다. 너가 민준을 가족으로 안 봤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압박 때문에. 하지만 늦었다. 신뢰는 깨졌다. 재판은 계속됐다. 내 블로그가 미디어에 퍼졌다. 뉴스에서 다뤘다. 교화 캠프 논란. 이 캠프 측이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이제 나는 두 전선을 싸워야 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지지자들이 많아요. 크라우드 펀딩해요. 돈이 모였다. 낯선 사람들의 도움.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민준과 영상 통화했다. 아빠, 언제 와? 곧 갈게.
아이의 미소가 힘을 줬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나는 잠을 못 잤다. 꿈에서 캠프를 봤다. 민준이 울고 있는. 깨어나 소리쳤다. 이겨야 해. 혜진의 증언날 그녀는 말했다. 아이를 사랑해요. 더 나은 삶을 주려 했어요. 재판관이 물었다. 캠프가 학대라는 건 알았나요? 그녀는 주저했다. 몰랐어요. 거짓말.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그녀의 검색 기록. 캠프 후기 봤음. 법정은 충격. 그날 밤 혜진이 전화했다. 포기할게. 민준 내게 줘.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함정일 수 있어? 변호사가 확인했다. 합의 제한이에요. 이혼, 공동 양육권. 하지만 캠프 금지.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경계했다. 민준을 데리러 갔다. 아이는 달려와 안겼다. 아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임시집 혜진과 만났다. 중립 장소. 그녀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민준아, 아이는 어색해했다. 하지만 평화는 짧았다. 캠프 측이 압박했다. 소송 취하해 협박 전화. 나는 무서웠다. 민준을 보호해야 해 기자에게 털어놨다. 캠프의 어두운 면 기사가 나왔다.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 조사 시작. 혜진이 다시 왔다. 도와줄게. 증언할게. 그녀의 변화. 진심인가? 우리는 대화했다. 오랜만에. 왜 그랬어? 부모님 압박. 회사, 완벽해야 했어.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민주는 우리를 보며 웃었다. 엄마 아빠 같이.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재판은 계속. 캠프 소송. 증인 더 모았다. 한 아이의 부모가 나섰다. 우리 아이 자살했어요. 캠프 때문에 법정은 침묵. 나는 증언했다. 민주는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아이예요. 재판관이 고개 끄덕였다. 판결 날이 다가왔다. 긴장됐다. 이게 끝인가? 판결, 캠프 폐쇄 명령. 혜진과 나의 이혼 승인, 공동 양육권. 하지만 캠프 금지 조항.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피곤했다. 민준을 안고 법정을 나왔다. 플래시가 터졌다. 미디어. 집으로 돌아와 민준과 축하했다. 아빠, 이제 끝났어. 응, 이제 행복할 거야. 하지만 혜진의 변화가 의심됐다. 그녀는 주말에 민준을 데리러 왔다. 산책 갈까? 아이는 기뻐했다. 나는 뒤따라갔다. 공원에서. 혜진이 말했다. 고마워. 눈뜨게 해줘. 그녀의 눈은 달라졌다. 후회. 우리는 대화했다. 과거, 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주저했다. 상처가 컸다. 하지만 민준을 위해 노력했다. 가족 상담. 상담사는 말했다. 서로 이해하세요. 혜진은 캠프에 대해 반성했다. 사회 탓이었어. 하지만 내 잘못도. 그녀는 회사 그만두고 아이 교육 공부 시작. 민주는 학교 바꿨다. 특수 프로그램. 아이는 좋아졌다. 친구 사귀고 그림 대회 상 탔다. 아빠, 봐,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캠프 측의 보복. 익명 협박. 조심해. 나는 경찰에 신고. 조사, 캠프 대표 체포. 뇌물 스캔들. 혜진이 도왔다. 내 연결로 도울게. 우리는 팀이 됐다. 이혼했지만 부모로서. 민준의 생일, 우리는 함께.
케이크 불고. 아이가 소원 빌었다. 엄마 아빠 항상 같이. 눈물이 났다. 시간 지나 혜진과 재결합 논의. 천천히 그녀는 동의. 캠프 폐쇄 후 비슷한 시설 규제 법안. 내 블로그가 촉매. 인터뷰 요청 쇄도. 민주는 성장했다. 아빠, 고마워. 지켜줘서 그 말에 모든 게 보상됐다. 몇 년 후, 민주는 청소년이 됐다. 여전히 창의적. 미술 학원 다니며 꿈 키움. 혜진과 나는 재혼했다. 상처 치유. 하지만 과거 그림자. 민준이 물었다. 캠프 뭐였어? 솔직히 말했다. 엄마 실수.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는 가족 여행. 제주도. 바다 보며. 행복해. 혜진이 말했다. 사회 변했다. 교화 캠프 금지. 내 싸움덕. 민준의 전시회. 그림 속의 우리 이야기. 관객 감동. 나는 생각했다. 그 도망부터 시작된 전쟁. 같이 있었다. 이제 민주는 대학생. 미대. 자랑스러움. 혜진과 나는 노후 준비. 그때 내가 싸워줘서 고마워. 그녀 말. 아이를 지키는 건 부모 의무. 사랑. 끝난 싸움. 하지만 새 시작.